물레동은 제가 몇 번 왔었어요. 저기 물레 공장인가 공연도 몇 번 했었고요. 요 바로 앞에가 또 그 문재선이라고 소품업소 하는 사람의 지하 작업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주 여기 몇 번 왔었어요. 이렇게 물레동 근처에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한 200명 거주한다고 그러시더니 한 200명? 네. 그 사람이 분야별.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네. 아, 저 문재선 씨요. 자기가 원조래, 이런 거. 아, 네. 네. 이렇게 초기 멤버라는 그렇지. 거의 초기, 네, 맞아. 처음 멤버라는 거. 이 동네에 사실 헌이라. 그 아주 요만한 공간에 아주 이렇게 아주 네. 오붓하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30대에 작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학 졸업 맞고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씩씩하게 활발하게 행동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군대를 좀 늦게 가서 30살에 제대를 하고 그게 73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74년부터 이제 했는데 그게 요 작업이에요. 힘을 그리고 그건 나중에 제안한 거지만 블루투가 투명 아크릴이라는 준비하고 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오려서 기사는 이쪽에 쪼가리는 기사 오리 기사 쪼가리는 여기다 놓고 한 날이 변경이 돼서 다음날 새 신문이 나오면 그 신문을 이쪽에다 분리수거하는 그런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저도 설명이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렇게 글솜씨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시원시원한 글솜씨는 아니고 어쨌든 내 의도는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유신 시절인데 조금 활동이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조금 무심시했던 그런 시기예요. 유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 그래서 뭘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잘못된 시대였었고 뭔가 좀 으시시하고 그래서 이제 예술 경향도 백색 계열이라든지 이런 계열로 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흘러가고 말하자면 오늘날 봐서는 그분들이 침묵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침묵을 하려면 그 침묵보다 더 센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철저한 침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허연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동참할 수 없는 그런 계기를 줬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백색 계열의 작업들과 소위 말하는 입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입체 미술이 우리나라의 그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입체 미술이 70년대 완전히 군대가 있는 3년 동안 입체 미술을 하다가 이제 백색 계열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내가 그런 그룹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후발 메이커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경쟁해가지고는 내가 설 자리가 없겠다, 그런 판단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전혀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무식했어요. 군대 3년 동안 하고 나오니까 정말 머리가 하얗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사유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오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몇 년 하셨어요? 2년 네? 4개월. 2년? 2년 조금 넘고. 2년. 그럼 많이 하셨네요. 아주 만 3년을 하고 나오니까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전방에서 살다 나오니까 사람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전혀 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 입체미술이라는 것도 딱 73년에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보니까 그건 정말 내가 할 바가 못 되고 그때 이 스테인리스 판을 큰 돌멩이 두 개를 우그려 놓은 걸 썼는데 그때 그 장하진 씨가 그때 대학을 졸업했는지 같은 신진 작가로 생생하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같은 그 그룹이었었는데 SD 그룹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콧방울 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담담하고 모멸감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참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내가 변명을 하자니 변명할 건덕지도 없고 그러면 말하면 그런 일종의 모욕인데 모욕을 꿀물 마시듯이 그냥 마셔버리고 참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도저히 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게 저 작업인데 저 작업이 내 작업의 출발점이 되고 그 이후 모든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 유신 시절에 참관했던 유신 시절의 그런 그 통제 사회에서 뭔가 작가로서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그 당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시절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택시 타고 가다가 정권을 최고 존엄을 갖다 욕하면은 그냥 택시기사가 그냥 경찰서로 그렇게 핸들을 꺾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속되는 거예요. 그 유신 긴급조치 맵토에 의해서 징역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기도 했고 술 먹다가 정권을 욕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가서 고초를 당한다든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나중 일은 어떻게 되든 뭔가 모기 소리만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신문을 오리는 분들 기사만을 그 당시 이제 74년에 유신 시절에 그 언론이라는 게 전부 다 통제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언론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론이 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간접을 조금 하는 거죠. 기사만을 오려내니까 기사와 기사사의 행간, 가나다란 그런 줄만 쭉쭉쭉 남는 그런 작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광고는 손을 안 댔었어요. 광고는 그대로 놔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론을 하시는 방근택 선생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삼류 비평가로 조금 발시를 받던 분이에요. 그래서 왜 삼류 비평가에 있는 거니? 좀 글발이 좀 억세요. 유리하지가 못하고 사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나를 최초로 알아주신 분이에요.
삼류 비평가는 뭐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삼류 작가인데 삼류 작가, 삼류 비평가가 하루 종 나오는 건 괜찮은 거죠. 그 당시엔 삼류 작가였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그 백색계열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 당시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호론이라든지 의미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박하셨고, 이런 그 사회 참여적인 작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갖고 계신 그런 거를 옹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예술 신조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명동화랑이라고 김인호 씨가 발행하는 또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명동화랑에서 또 예술 신조라고는 잡지 단 몇 줄. 그 달의 전시를 아니면 예술로 말하면 리뷰죠. 리뷰를 안에 모든 전시를 걸어놓으면서 그때 참여했던 전시의 기사로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론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뭐다가 이제 그런 작업은 그해 가을에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의 그 제보만 모여서 각자로 붙여놓은 그런 건데, 그 당시 사진기가 하나 있었는데, 사진기는 니콘 S2가 사진기 좋았는데 다리가 없었어요. 이게 서가지고 찍는데 이게 어두컴컴한 곳에서 찍으니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사진빨이 좀 하얀 벽에 하얀 패널에 찍은 게 사진 기술이 좀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밑에 2010년에 어디죠? 저기 경기도 미술관에서 재연을 했는데 그때 사진이고요. 그거는 제 우리 아들, 일어나 제가 지금 제 형 나보다 좀 나. 저것도 제가 찍은 사진빨이 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이거 작업을 또 하고 나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신문을 오리는 행위가 내 퍼포먼스의 최초 74년에 한 설치 작업이면서 나는 그 당시 언어로는 입체 작업이죠. 저것도 입체 작업에 들어가 있죠. 근데 저런 거는 입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입체라고 하는 것은 이완 선생이라든지 홍대 쪽에 누구죠? 하종현 선생이라든지 서울대 그런 분들이 했던 돌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흙이라든지 자연물을 가지고 했던 설치 작업이 이제 입체 미술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입체 그런 자연물이 아니고 인쇄물 같은 거 가지고 하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했던 입체 작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입체 작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새 개념으로 봤을 때 설치가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작업 자체가 이렇게 고정된, 그러니까 픽스된 그런 작업이 아니고 항상 가변성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그 당시로서는 저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했을 때 신문을 올릴 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누가 신고할 것 같아가지고 면도 칼로 오리는데 이렇게 막 손이 이렇게 얼른 오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고는 안 되잖아요. 일부러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이병헌 도망갈 그런 식은 아니지만 좀 잡히지 않을 때까지 좀 잡히지 않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행위 작업의 시초가 됐고, 맞아요. 저 작업이 개념 작업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개념 작업이라는 게 이제 3년에 군대 제대하던 해에 아트 인터내셔널에 조셉 코스스의
철학 이후의 미술이라고는 조그만 자기 작가 에세이가 실려 있었는데 그걸 같은 그룹이었던 장하진 씨가 그때 그 장하진 씨가 조금 영업발이 좀 괜찮아요. 그분이 그걸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다 이제 무식한 거예요. 그걸 그 논문을 해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승상 씨 선생한테 부탁을 했더니 73년 그 ST 전에 나와가지고 이 양반이 하신다 소리가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못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김보경 씨가 이제 철학을 했으니까 학교 동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ST 그룹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당신이 이거를 좀 하시오. 당신 철학 공부했으니까 철학 언어에 대해서도 아실 거 아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조금 약간의 개념 미술에 대해서 스터디를 조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조셉 코스의 그 작업 에세이 한 7, 8페이지 되나요? 그걸 가지고 개념 미술을 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그 논문을 읽어보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 논문 자체가. 거의 그 작업 개념 미술이 뭔지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조셉 코스야 그건 자기 작업론이니까 그게 개념 미술의 조그만 일개일 뿐이지 넓은 의미의 개념 미술의 그런 넓은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는 그런 작가였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저는 그것밖에 읽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나카하라 유스케라고 그 당시 꽤 유명한 일본에서 꽤 유명한 평론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미술수첩에 개념의 예술과 예술의 개념이라는 좀 장편의 그 논문을 한번 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논문을 우리 그룹 회원인 최효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년했을 때 저 서울 어디죠? 한양공전인가요? 거기 뭐 교수님 있었는데 그분 아버지가 이제 외정대 분이시기 때문에 일본 말을 잘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 글이라는 게 조금 뜯던 미적지근해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책은 많이 읽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조금 빈약한 거예요. 그거를 개념 미술이라는 걸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조그만 에세이 정도 되는 거. 근데 뭐 나카하라 유스케의 그 개념의 미술과 개념 미술은 자기 개인의 소감일 뿐이지 그게 개념 미술을 해부해놓은 책 그런 건 전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개념 미술이 뭔지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로.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나카하라 조셉 코스스 말고 개념 미술 작가들이 많다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 참여적인 작업을 한다더라. 그런 정도는 들었어요. 소문으로. 그걸 책으로 들은 적은 없어요. 왜냐면 책 자체가 다 통제가 되니까 그런 정부, 반정부적인 책 같은 거는 검열당하는 거예요. 들어오지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책을 다 검열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책들은 검은줄로 싹싹 지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술 수첩이 뭐고 좀 불어넣다 싶으면 싹싹싹 지워서 편집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책이 들어왔다고 해도 제대로 읽기가 힘들었었고 또 그런 책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자력갱생하는 거예요. 자력갱생으로 이제 하는 작업인데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한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 그 현장에 한번 서 있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역사라고 하는 현장에 한번 서보자는 것.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한번 솔직해보자. 그 생각밖에 한 게 별로. 왜냐면 무식하니까 또 다른 무식한 그 개념론, 미술론적인 생각, 예술론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무식한 게 조금 다행히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게 조금 다행이었었고 이제 몇 시?
스모커스 시작하실 때 역사라는 걸 그 중심에 서보자. 그걸 출발로.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내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또 성사분이 한 분이 있잖아요. 에이 죽이려고 죽여라. 그치만 일부러 가서 제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했고, 이 작업은 이제 세계 전도예요. 그러니까 옵사이드 다운 됐다는 거예요. 세계 지도로서의 세계 전도가 아니고 옵사이드 다운, 전복된 거. 세계 전도. 세계 한문으로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문을 보시면 세계 전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요런 그 동음 이의어를 사용한 것이 이 작품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동음 이의어. 여자 눈치로서 이게 처음이었던 계기역으로. 그래서 이런 지도를 큰 대형 지도죠. 사무실에다 그러는 지도를 시줄 날줄로 오려서 이렇게 옆에 요 사이즈가 비슷한 180, 이렇게다가 박아놓는 납작한 지도를.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2012년에 여기 바닥에다 내려놓은 거죠. 이렇게 가운데다 설치하고, 지난번에 어딘가 서울역에서 뭐 문화역 서울역에서 무슨 전시한 게 있어요. 문화역 서울 283가 그때 무슨 플레이타임 그때 좀 재현했던 작업이고요. 여기까지가 74년에 했었던 개념미술 초기 출발 작업이 개념미술이거든요. 그때 작업량도 많지도 않고, 요 작업 하나 했고, 요 작업 하나 했고, 요 작업, 이게 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량이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누가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경향 자체가 그러니까 백색 계열에서 나를 불러주는 분이 아주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티스트로서도 왕따 당하고. 백색 계열이 평양해야죠. 백색 계열 준비하시는. 그렇죠. 평양해야죠. 이체 계열이나 평면 계열, 모노화 같은 거 계열, 모노화 계열과 불파들, 그리고 이제 그런 백색 계열들을 통해서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대에서 신체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체제전이라는 게 있었고, 12월전이라는 게 있었고, 약간 반체제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의미론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나 같은 사람은 수행론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처음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미론, 뭐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의미론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법이 없는 거예요. 가슴은 있는데 그게 어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념미술이라는 것은 어법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개념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론으로부터 수행론으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 개념이니까 조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는 또 H대를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했고 서로 섞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가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80년대 이제 민중미술로 올라가는 거죠. 민중미술. 그 사람들은 80년대도 여전히 의미론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이제 수행론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개념미술로 다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론으로부터 코드론, 수행론에서 제일 이제 코드겠죠. 코드론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무슨 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연구하는 쪽이 이제 개념미술 쪽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때는 그런 말을 몰랐어요. 아니,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영어가 통해서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런 책도 없고,
그 책이 있더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무식한데 군대 갔다 오고 뭐가 무식하겠어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책들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조금 운이 좋았어. 저런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맞으면 굉장히 유식해야 나올 작업인데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저런 작업을 했다는 거는 조금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작업이 아니었었죠. 아니었었고 좀 무시당했었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주 개념 미술을 옳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개념 미술의 문법에 가장 접근한 한국에서의 그런 작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개념 미술을 내가 아주 계속 개념 미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그렇긴 한가 봐요. 확실히 뭐 유식하다고 좋은 작품, 무식하다고 뭐 나쁜 작품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유식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73년에 장완준 씨가 내가 그때는 서로 누군지 잘 모르고 같은 회원이긴 했지만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스테인레스판에 돌멩이를 얹는 작업을 보고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던 모멸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내 잘못이지 장하진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전혀 군대 제대하고 3년 동안 진짜 깡통이 돼서 나왔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완 선생의 철학 위의 만남의 소설인가요? 그리고 뭐 그거를 조셉 코스의 책이라든지 뭐 해롤드의 책이라든지 그 등사판을 밀어가지고 나온 정단 씨의 작업을 읽고 한 읽어들 에세이 읽고 유식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근데 무식한 사람이 뭐 잡는다고 그러죠. 무식한 사람이 뭐 곰 잡는다고 그러냐. 근데 옳게 화살이 관역이 맞힌 거예요. 말하자면 개념 미술의 어법에 잘 맞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코드로 의미론이 아니고 코드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개념 미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탈물질, 탈중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 미술 특유의 그런 어법이 있긴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개념 미술의 어법에 아주 가장 어떻게 해서 나도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그 당시에 느꼈었던 독재 시스템에 대한 데모도 못하니까 데모 긴급조치를 잡아가는데 어떻게 데모를 하겠습니까? 데모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데모 없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인생을 조심조심 살아야 되지 날치다가 큰일 나는 시대였었으니까 그냥 정말 모기 소리 같지만 저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좀 힘들었었어요. 경향신문 기자가 와서 저걸 오리고 있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 이모 씨인데 자기 이모라고 하는데 이름은 지금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나가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저것만 모르고 시간 없다고 그냥 얼른 도망갔거든요. 신문 나가지고 괜히 유명세를 타게 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때 한번 잡혀가는 한이 있어요. 안 놓고 한번 하고 지금 같은 그런 지금 같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사람은 신문쟁이니까 신문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잖아. 사실 저건 동아일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건데 그 방근택 선생이 저거를 비판하면서 기사의 허구성에 대해서 면도날을 들이댄 거는 이해하는데 왜 광고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그 노코멘트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굉장히 무식한 분이죠. 우리는 광고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 74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던 시기. 그래서 GNP가 아마도 74년이 이북하고 벌어지는 시대.
74년이 지나면서 이것보다 GNP가 높아지면서 그 아주 교차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이북 수준의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고가 어떻게 사람의 의식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냥 광고는 내 의식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만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견해만 얘기를 했던 건데 말하자면은 박문택 선생님이 왜 광고가 갖고 있는 허구성에 대해서는 의리지를 않았느냐, 언급을 안 했느냐, 광고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느냐. 물론 지금 뭐 100번 만번 그 박문택 선생님의 지적이 타당하죠. 광고의 허구성은 말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게 지금 뭐 무식하기도 했지만 광고의 허구성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기사가 갖고 있는 허구성이 더 급하지 광고의 허구성이 더 급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 보이는데 6월 1일 이후니까 6월 1일부터 신문을 오리기 시작해서 2달 동안 오리고 마지막 일주를 전시하고 끝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7월 말쯤 되겠죠. 근데 이제 그해 가을에 동아일보에 광고 탄압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광고에 신문 기사를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동아일보가 굉장히 선구적인 신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우파라고 해서 좀 과실을 받는 가운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 신문밖에 없었어요. 다른 신문 다 침묵하고 있었고 그나마 동아일보가 조금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전화 받았어요. 같이 퍼프먼스 이제 얘기 쭉 지나가시다가 나중에 질문 안 하고 네, 뭐 자유롭게 하십시다. 예술도 하고 설명도 하고 중간에 퍼포먼스만 그냥 계속 할까요? 그러면 짝으로 끝낼까? 그게 재밌는데 많이 오면 예? 이쯤에 신문 보면서 저거는요 이제 옛날에 너무 오래 걸리나?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요건 76년에 요 작업을 리바이벌 했는데 신문 읽고 오리는 작업. 요건 기사만 오리는 작업이고 요거는 읽고 오리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6년 이때는 좀 손이 막 왜 떨리는지 그냥 읽고 오리 목소리도 좀더 선생님이 그 목소리도 막 떨리고 그러니까 그냥 기사만 했을 때 읽고 오리시면 좀 더 선생님이 더 세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로 이 작업은 후속 작업이 되는 거죠. 후속 작업. 퍼포먼스. 이것도 퍼포먼스지만 저것도 이제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4년부터 신문 읽는 작업까지 이제 그런 참여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민중미술이라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문학은 있었어요. 60년대 말부터 민중문학이라는 언어는 있었지만 민중미술이라는 언어는 언제 나오는가니 80년에 ST그룹과 서울 80 문범 씨가 하는 그런 그룹도 조그마한 그룹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현실과 발언이라고 하는 그룹이 79년에 태동돼가지고 80년에 태동돼가지고 81년에 그 3자 우리가 이제 박용숙 선생을 동덕여대에 계신 그 박용숙 선생을 찾아갔더니 ST 그룹전을 한번 열어주겠다. 그런데 혼자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같이 여러 그룹을 같이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현발이 참여하고 79년에 아마 80년에 창립이 돼가지고 81년에 이제 우리랑 같이 작업을 한 거죠. 80년에 80년 현발 창단 그다음에 81년에 우리 합동 쇼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서울 80 문범 씨가 주도하는 서울 80 했는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동수가 지하
지금 안국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시를 하면서 당시 전시하면 좀 많이들 보러 왔나요? 전시장에 많이들 보러 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현발이 80년에 창단될 때는 말하자면 약간 무명 그룹이었었는데 80년에 이제 그러니까 33자 전시를 한 다음부터 이게 현발의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발의 시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ST 그룹은 약간 뭐 지적이랄까, 좀 장기적으로 인간의 말에서 그런 적이었었죠. 그래서 75년, 76년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무색 투명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여기라고 하는 작업, 사진 거리고 360도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작업이라든지, 저건 사진의 액자 속에 이렇게 액자를 찍는 작업. 그리고 내 모습을 이렇게 비치는 거겠죠. 이거는 앨범에다가 앨범을 찍은 사진, 그건 자를 두 번 찍는 사진. 자를 한 번 찍어서 놓고, 자를 다시 한 번 놓고. 그러니까 이게 요걸 두 번째 찍을 인화할 때는 축적을 30대 요 사이즈로 하는 거죠. 요거는 같은 사이즈지만 사진이니까 축소 확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건 거울을 찍는데 거울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상이 흐려져 버리는 작업이고, 이런 작업은 앨범을 찍어서 구성하는 거예요. 토톨로지적인, 동호 반복적인 그런 작업을 좀 했던 그것이 있고, 요거는 이제 도은색이 작업인데, 도은색이 75년, 70년이죠. 6년? 요거 몇 년? 76년에 도은색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은색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세워 내려놓고 100원, 200원, 500원, 300원, 200원, 100원, 10원 이렇게 내려놓고 합산할 때는 액수로 한번 합산하고, 그 다음에 돈 개수로 한번 합산하고,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보고 상당히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돈 세는 거, 천박하다. 그걸 천박했잖아요. 그 당시 백세 계열의 그런 아주 우상한 작업들, 아주 그 사람들이 모토로 삼았던 게 장자, 노자예요. 그런 장자, 노자적인 사회 방식에서 왜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실적이고, 정말, 천박한 짓을 하는, 천박한 작가가 됐더니 99시간. 선생님, 이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할 있으면 지금 70년대 그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돈 세는 작업인데, 돈색인데, 저거는 요새도 가끔 가다 해요. 간단합니다. 그런 작업. 그리고 이쪽 계열은 이제 그런 어떤 76년까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말을 맺는다면 개념미술론적이, 그러니까 순수 개념론적인 작업들. 현실 참여적인 개념론이 아니라 순수 개념이라는 게 사실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그 개념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당시 유행하고 만나는 거예요. 서구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 2년 동안 하고 이걸 집어쳤어요. 이걸 했다가는, 뭐라고 할까. 범위가 너무 좁은 거예요. 내가 파먹을 광맥이 너무 작은 거예요. 2년 하니까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수 개념적인 입장에서 토톨로지, 동호반복적인 개념을 해 들어가면 이제 조금 한계가 금방 오는 거예요. 이런 작업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 스터디 한 거예요. 2년 동안. 스터디 했다가 이제 다시 이런 데 작업을 SC도, 특정 인과 관련 없어요. 신문에 보면 왜 범죄자들 눈 가리고 아래가 특정 인과 관계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 패러디예요. 이 당시에 패러디하는 사람이 없어. 나도 이게 뭔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진행하고 보니까 이게 패러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재현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77년인데 SC의 반평생이에요. 내가 그때 보니까 33인가 5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내가 그 당시로서는 70까지 산다. 그때 수명이 짧았으니까 70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70이 넘어가지고 이번 7월 달에는 이제 만 70이 되는 거예요. 만 70이. 그래서 올해가 좀 그 경계해야 돼요. 저게 35년 때 반평생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또 감기가 들어가지고 한 2주 동안 아픈데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저거 좀 잘못된 그 예언서 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SC의 반평생, 그 당시에 내가 70은 살겠지 하고 SC의 반평생에서 35인가 먹었을 때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사진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찍은 최초의 사진, 증명사진 수준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지로 뽑아서 확대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찍은, 집에 사진기가 없으니까 소풍을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찍어준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돌사진도 없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한 10장 모아가지고 아주 주인공의 얼굴에다만 이렇게 범죄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범죄자 표시를 했고, 그냥 특정인과 관련 없습니다는 수석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다분히 사회 참여적인데 이건 개인 서사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성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회 참여적인 그런 접근법이고, 요거는 개인 서사적인 접근법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이 전시장이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었는데, 안개빵당전인가요? 5회 안개빵당전인데, 우리 전시회방에 박성원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이 작업을 보더니, 야, 은경아, 너 때문에 이거 여기 다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박성원 선생님이. 이쪽에 군의 조크라고 생각을 해요. 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분이 눈은 있어요. 이건 지적하잖아요. 이건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어법이 그런 거예요. 친근감인 것 같은데 어법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저게 친근감인지 적대감인지. 근데 기분 나쁘진 않으셨어요? 뭐 기분 나쁠 건 없죠. 그건 일단 나를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 전체가 뭐 입체미술, 하얀 미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전혀 이질적인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 방 다 망친 거예요. 실수 다 망친 거예요. 실수 다 망친 거예요. 요거는 8면의 신문이에요. 77년에 내가 그런 제목을 패러디하는 거, 제목을 패러디하는 것도 아마 한국의 최초인 것 같아요. 한국의 최초인 것 같고, 패러디라는 게 그때 패러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없었어요. 내 비평가한테도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거는 8면의 신문인데, 그 당시 신문이 2장이에요. 8면이 앞뒤로 할 때 4장짜리 신문이니까 2장짜리 신문이니까 8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만한 사이즈로 다 128장으로 오려서 120장으로. 그래서 요만한 것을 접사해서 인화지로 확대해서 고유명사에다가만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인 작업이고요.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이고 놓고 나니까, 그리고 전시할 때는 신문, 4장의 신문 형태지만 고유명사가 사라지고 신문을 다 뒤섞어서 붙여놓으니까 말하자면 문맥이 안 통하는 신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편집하는 거예요.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내가 SC가 재편집한 문맥이 통하지 않는 신문. 문맥이 안 통하는 건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현실 신문이나 내가 재편집한 신문이나 그 문맥은 안 통하긴 마찬가지예요. 통제되는 시대에 문맥이 통할 리가 없고, 다 뒤섞어버린 신문 120장을 이렇게 뒤섞어버린 신문이, 문맥이 안 통하는 신문이 재편집된 신문이지만 속은 말이 안 통하는 건 마찬가지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러한 힘을 오려서 하는 그런 힘들이 요 앞에 저 지하의 작업장을 가지고 네. 문제서 정자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펴놓고 오리고 쪼가리를 읽고 찢고 어떻게 해서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근데 지금 두 장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별난 행동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조금 결심을 해야 됐었고 잡혀갈 좀 각오를 조금 해야 됐었고 조금 내가 더 요새같이 깡이 있었으면은 그래 나 잡아가라. 내가 한번 배짱을 한번 해봤을 텐데 그때 그러지 못해. 그때 한번 내가 잡혀갔으면은 고은이 정도는 상대가 안 되는 이 고은이가 엉터리잖아 정말. 고은이. 내가 정말 그때 잡혀갔으면 굉장한 거예요. 가서 뺏기 좀 맞고 나온 거 어때? 춤을 좀 질질 흘리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지금 같으면 하겠어. 잡아가라, 때려라. 그러겠어. 근데 그때는 그게 어려워. 자, 그러면은 조금 입이 아프니까 조금 퍼포먼스로 몸을 좀 풀까요? 네. 아니, 거기 앉아있어요. 몸을 좀 풀고. 이거 물? 나 먹으라고? 네. 갖고 먹고 있어요. 왔고. 오늘 퍼포먼스만 한 40분 정도 할 걸 가지고 왔는데. 좀 쉬엄쉬엄 그러니까 오늘은 퍼포먼스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다 한 대목 하고 얘기하다 한 대목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자, 워밍업을 좀 어떻게 해서